예, 시황맨의 주식 이야기 오늘의 시장 브리핑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이제 시장 정리해 보면 미국의 국제 금리가 1.52%까지 빠지면서 이제 좀 안정세를 보였다라는 점. 그러니까 금리가 안정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이 조금 줄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최근 들어서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 그다음에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오면서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불안하다라는데 실적은 괜찮네. 왜냐하면 지난 어떤 3분기 동안에 미국의 델타 변이 때문에 다시 이제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실적이 좀 잘 나왔다라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장사 잘하고 있구나 이런 안도감을 좀 줄 수 있는 대목이었거든요. 다만 이제 지금까지 실적 발표한 기업들이 이제 금융기관이라서 향후에 유통업체라든가 이런 것들 실적까지 더 봐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미국에서 전해져 온 긍정적인 메시지에 반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돼서는 어제 이제 중국과 미국에서 이제 물가 지표가 나왔는데 세 가지 모두 시장에서는 이제 갖고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 재료에 대해서 적응을 한 측면이 있고, 하도 반복되니까 이거 가지고 또 내려가기에는 좀 그런데 이런 어떤 정서가 있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정책으로 자꾸 이걸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러시아가 공급량 늘린다라고 하고 미국에서 또 항구에 대해서 하적 작업을 좀 빠르게 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유통망을 좀 점검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게 좀 일시적일 수 있겠다. 연말까지만 견디면 떨어지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좀 자극을 하고, 반면에 보여지는 수치가 없기 때문에 또 부담감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이 재료는 좋은 점, 부담스러운 점이 병행되는데, 이번 주 중반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부담 쪽보다는 적응을 했거나 정책적으로 더 부각이 되면서 해결되겠지 이런 쪽에 어떤 기대감이 더 작용을 했고, 오늘이 이제 또 그런 어떤 측면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점차 완화되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 이야기가 나왔고 조금 유연해졌죠. 여기에다가 이제 11월 넘어가게 되면 이제 위드 코로나 쪽으로 넘어가게 된다라는 것이 또 구체적인 어떤 스케줄 이런 것들이 좀 나오면서 투자자들이 좀 기대감을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무엇보다 주식을 샀잖아요. 예, 구거래 말이에요. 규모는 거의 이제 미미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매수로 돌아섰다라기보다 이제 매도를 멈췄구나 이거에 좀 가깝긴 한데,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는 그런 형태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에 시가총액 1, 2위 종목이 또 실적 우려감이 좀 있었죠. 디램 가격 하락에 대한 어떤 걱정 이런 게 있어서 이제 두 종목이 좀 많이 밀렸었는데, SK하이닉스가 오늘 거의 5% 가까이 주가가 급등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3일 연속해서 올라왔고, 이렇게 되면서 하이닉스가 이제 돌아서면서 이제 그러면 시가총액 1, 2위 종목이 돌아서면 그러면 이제 증시도 바닥을 친 건가? 이런 또 긍정적인 해석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도 시장을 올리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왜 지금 돌아섰는지는 이틀 전에 제가 올려드린 유튜브 방송 보시면 하이닉스에 대해서 일부 투자들이 매수를 붙이게 된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 있잖아요. 제 PBR 설명드리면서. 그래서 그 내용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차트로 보면 제가 그 주간증시 전망대 때 코스피가 3주 연속 하락이 잘 안 나왔다. 2020년도 이후에. 근데 월요일에 그렇게 많이 빠져서 한 40포인트 빠졌는데 이게 결국에는 뒤집었어요. 60주선을 지지하고 깨는 상태로 출발을 했다가 이제 지지되고 돌리는 형태를 보여서, 기존에 어떤 2주 하락하면 그 다음 주에 반등 나오는 그 패턴이 이번에도 일단은 만들어졌고, 코스닥도 60주선 이제 깨는 흐름이었다가 넉넉하게 이제 올려서 잘하면 이제 5주선까지 회복할 수 있는 1000포인트 바라볼 수 있을 정도로 올려는 놨죠. 근데 이건 단지 기술적 흐름이 그렇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수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여기서 또 이제 이 선 자체에서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제 진동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트에서의 오늘 종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수급이 어떻게 되는지가 이제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수급 오늘 보면 외국인들 소심하지만 어쨌든 매수로 돌아섰고, 기관이 이제 역할을 했는데 이번 주에 특징적인 건 투신하고 연기금이 매수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연기금이 이번 주 계속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금융투자는 어차피 이제 샀다 팔았다 반복하는 주체인데, 연기금의 매수는 조금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연기금이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을 이제 설정해 놓는 게 있는데,
그거 이하로 아마 비중이 내려갔을 수 있다. 워낙 많이 팔았고 지수가 내려왔기 때문에. 해서 연기금 매도가 진정되거나 매수로 바뀔 수 있는 환경이다. 이제 그 점을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연기금이 좀 매수로 들어왔는데 아무래도 연기금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매매를 좀 하다 보니까 지수 올라가는데 오늘 좀 일부 역할을 했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코스닥 쪽은 어제 그제 외국인들 열심히 샀기 때문에 이제 오늘 매도가 나왔고, 아마 외국인들 매매 패턴상 이제 월요일 또는 화요일에는 또 코스닥 순매수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코스닥 시장은 상당히 일관되게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최근 들어서 늘 외국인들 매도를 얼마 있느냐 이것만 보다가 매수를 들어와서 좀 의미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업종으로는 외국인들이 대중소 다 샀어요. 예, 판 거는 전기전자, 그다음에 이제 의약품, 운수창고, 통신 이렇게 팔았는데, 이제 전기전자는 결국에는 장 초반에 낮에까지는 매수였다가 이제 매도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외국 기관이 워낙 전기전자를 적극적으로 사줘서 이제 플러스로 이제 마감되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이제 외국인들은 전기전자까지는 완전히 돌리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삼성전자하고 우선주를 팔았어요. 오늘 매수한 건 하이닉스만 샀거든요. 그러니까 SDI가 또 전기전자 업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긴 했는데,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도 매도를 했었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오전에는 샀다가 오후에는 좀 그 상승하는 걸 이용해서 또 이제 일부 또 현금화하는 그런 작업들도 있었고, 7만 원 좀 넉넉하게 돌파하나 보다 했다가 이제 삼성전자가 좀 그거보다는 7만 원 턱걸이 하는 수준으로 끝났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완전히 돌아왔구나 이렇게 이제 보기에는 좀 조심스럽다. 하이닉스까지는 어떻게든 돌아왔는데 삼성전자를 완전히 돌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직 오늘 뭐 반등 나왔다라고 해서 외국인들이 이제 컴백을 했구나 이렇게 단정 짓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시장을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좀 시장을 이제 보면 이게 기술적 반등이냐, 여기서 이제 추세를 뒤집은 거냐, 이걸 좀 봐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뭐 이게 큰 하락, 반등, 하락, 반등, 하락, 반등,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나오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차트를 오늘 거를 좀 빼고 잘라가지고 이렇게 돼버렸는데, 이제 보시면 처음에 250포인트 빠지고 150포인트 반등이 나왔었거든요. 요 구간에서. 그 다음 단계에서 요때 110포인트 빠지고 요 구간에서 65포인트 반등 나오고, 그러니까 하락한 거에 대략적으로 한 60% 전후까지는 반등이 나오는데 그 이상까지 못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260포인트, 제일 지난번 8월에 하락했을 때 정도 수준으로 빠졌습니다. 근데 현재 반등한 거는 한 110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이제 지난 8월에 250 빠지고 150 올랐는데 이거대로 적용하면 한 3050포인트? 공교롭게도 그 위치가 241선이에요. 예, 그 위치까지는 이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그거 이상 뚫고 나가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하락장의 특성은 하락하고 만회하는 게 그거의 반 정도밖에 만회가 안 되고 또 빠지고, 또 빠진 거에 또 반 만회하고 또 빠지고, 이렇게 되면 그게 하락장으로 가는 게 되잖아요. 약세장이죠, 약세장. 예, 뭐 급락장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이제 하락으로 좀 야금야금 내려가는 그런 패턴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상 반등하고 그 원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가 그래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241선 3050포인트까지 복원을 해놓고 그 이상으로 올려놓고 일단 좀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러니까 그 정도의 흐름이 나와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승이 끝날 때, 이게 이제 2008년도에서부터 큰 급락 이후에 2009년도 이제 상승장이 진행이 되면서 만들어졌다가 그 상승장이 끝났을 때, 그때 이제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이때 뭐 이제 유럽발 재정위기 뭐 이런 거 터지면서 쭉 빠져서 이제 그때 어떤 악재 하나 만나면서부터 이제 시장이 흔들렸잖아요. 그 해부터 이제 계속 유럽발 재정위기 뭐 이런 것들이 뉴스로 되게 많이 나왔을 때거든요. 보시면 폭락 나오고 하락한 거에 한 반 정도 되는 데까지 올렸다가 또 빠지고 뭐 넘어가나 보다 했지만 그 다음부터 보면 고점이 어쨌든 낮아졌잖아요. 이전에 고점 회복하지 못하고 낮아졌고 241선 깬 뒤로 241선은 복원을 못했어요. 예, 이렇게 되면서 상승장이 끝나는, 하락장이라는 표현까지는 몰라도 적어도 상승장이 끝나는 형태를 보였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시장 흐름 보시면 그냥 이게 박스권 장기 2012년부터 2015년도까지 보면은 시장이 크게 보면은 1900포인트 정도, 세게 빠지면 1800이었고 상단은 2100, 뭐 이 정도 왔다 갔다, 이 정도가 되는 박스권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빠르게 복원시켜서 기존의 상승장을 다시 붙여놓느냐,
아니면은 이제 그 이하로 내려가서 하나의 사이클이 끝나고 그저 그런 어떤 박스권 정도로 가느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늠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지수가 반등이 나올 때 이제 일단 3050 정도까지가 중요하고 그 이후에 빠졌던 원위치 이상까지 올려놓을 수 있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이제 기껏해야 박스권이냐 아니면 이제 상승으로 돌아서느냐 아니면 이제 조금 더 고생해야 되느냐 이게 좀 가늠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와 이제 그 나머지 이제 10월 나머지 딱 절반 끝났잖아요. 그 나머지 기간 동안에 이제 지수가 더 힘껏 그러니까 나머지 기간 동안 계속 밀고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서 2주 연속해서 이제 양봉 나오고 밀고 올라가 줘야 이제 그 원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느냐 안 되느냐 그 흐름을 좀 주목해 봐야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환율. 그때 당시에 환율을 보면 환율이 추세적으로 이렇게 쭉 하락하다가 그 다음부터 2011년 이후에는 이제 환율이 사실상 박스권이 됐잖아요. 예, 박스권이 요 2년 가까이 박스권이 되면서 증시도 이제 추세 상승을 그려내지 못하고 그냥 갇히는 그런 형태가 됐거든요. 그래서 환율도 일단 1080원대까지 내려온 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아 이제 좀 흘러내려겠구나. 달러 강세가 마무리가 됐구나. 이런 신호가 나와주는지 여부가 이제 좀 박스권으로 가면서 지루함으로 갈지 한 번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4분기 후반부에 좀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요게 가늠이 돼서 향후에 이제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좀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역시 이제 대장주 역할인데 그 제가 삼성전자하고 어제는 이제 수급하고 그제는 하이닉스 어제는 수급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오늘 하이닉스 갖고 한 번 더 말씀드릴 팁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제가 이제 다음으로 미루고 오늘은 이제 삼성전자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자, 삼성전자 주가 보시면 이때 5분기 연속 하락했어요. 5분기를 내리 음봉. 예, 내리 빠졌는데 그때 공교롭게도 보면 이게 이제 하이닉스 영업이익 삼성전자 영업이익 추이거든요. 영업이익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던 2018년도인데 정작 그 해는 2017년 4분기부터 2018년 이제 4분기까지 5분기 내리 음봉이 나왔어요. 하락하고 이렇게 빠졌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는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 해는 공교롭게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최바닥이었어요. 반토막 나서 최바닥이 됐었는데 이제 오히려 그때 또 삼성전자 주가는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선행해서 반응하는 그런 어떤 특성을 보였죠. 삼성전자의 주가가 선행적으로 움직이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특성을 좀 보였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이제는 지금 어떻게 될 거냐는 걸 좀 보면 올해 예상되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대략적으로 53조 원 정도. 그러니까 작년도에 36조 원이었고 올해 53조 원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제 실적이 작년도 대비 급증을 해서 이제 좀 실적이 정점인가 보다. 그러니까 실제로 또 내년도 영업이익 전망치를 보면 한 57조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증가 속도가 이때는 굉장히 가팔랐다가 이때는 되게 더뎌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2023년도는 이제 66조 원까지 예상하고 있으니까 되게 좋은 거. 근데 이거 2023년도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서 2023년도 수치는 우리가 머릿속에 담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자르고 봐야 돼요. 예, 자르고 봐야 되는 거고 지금 고민이 뭐냐면 이 53조 원에서 57조 원으로 갈 수 있느냐 아니면은 꺾이느냐. 그러니까 이거에 따라서 시나리오가 어떻게 되냐면 57조 원까지는 갈 수 있다. 이래버리면 삼성전자가 이제 미리 이제 실적이 올해가 이제 가파르게 증가됐고 이제 더뎌진다라는 걸 반영을 했기 때문에 완만하게 회복되는 그런 경로가 나올 수 있게 되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53조 원인데 이거보다 실제로는 더 낮게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돼버리면 한두 분기 정도는 더 빠져서 그러니까 4분기 남은 기간과 다음에 1분기 초반까지는 더 빠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반도체라는 게 실적이 나빠졌다 좋아졌다 이게 반복되잖아요. 그러면은 내년도에 나빠진다라고 돼버리면 2023년도에는 좋아진다로 또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 주가 회복은 내년도 1분기 초반 넘어가게 되면 주가가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 내년도 1분기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잘라버리고 4분기 남은 기간 동안에 올라갈 수 있겠느냐. 이게 지금 필요한 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신뢰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반도체에 대한 어떤 또는 이제 스마트폰 관련해서 그 신뢰도가 필요한데 그 신뢰도는 삼성전자가 만드는 게 아니라 주변의 환경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코로나 상황.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이 이제 해소가 돼서 공급망 부족이 완화가 되고 지금 뭐 애플조차도 지금
스마트폰 생산량을 1000만 대 정도 예상치를 줄여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이제 그게 이제 진정이 돼서 공급망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제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공급망 문제 때문에 이제 제품 조달이 안 돼서 반도체 이제 가격이 떨어진다. 이런 주장도 일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완화가 되지면, 그러면 내년도까지 증액이 되고, 완전히 이제 위드 코로나를 넘어서 코로나 이제 팬데믹이 전환이 돼서 완전히 극복이 되면 2023년도엔 증액이 되겠지. 이런 그림이 돼서 이번 분기 이제 지금 4분기에 첫 번째 달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반등 쪽으로 바뀌면서 이제 주가가 좀 반전을 하는 그런 사이클로 바뀔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거다. 근데 최근에 약간 일부에서는 예를 들어서 자동차용 반도체 생산이 좀 정상으로 될 것 같다든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오늘 이제 외신에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이제 중국에서 천연가스 구매를 하기 위해서 미국 그 업체들하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뼈저리게 후회하는 게 장기 계약을 맺지 않은 걸 되게 후회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미국 기업들하고 이제 협상을 해서 가스 조달이 좀 잘 되도록 협상을 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혹시 이제 가격 안정을 좀 초래하게 된다라면 이제 공급망 문제라든가, 다음에 이제 코로나 상황하고 더해져서 이게 좀 해소가 될 수 있는 거고, 이제 그렇지 않고 이제 코로나 상황이 조금 더 지연이 되고 공급망이 이제 붕괴가 되면 이 수치, 지금 증액이 될 거다라는 수치가 신뢰감을 잃게 되기 때문에 이제 4분기 남은 기간 동안에도 뭐 주가가 좀 부진하게 될 거고, 요게 이제 가늠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추이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 주가가 이제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일단 이제 뭐 이번 주만 봐서는 저게 회복이 될 수도 있겠는데, 이런 기대감이 살짝 살아나는 분위기이긴 하잖아요. 근데 뭐 매주마다 이게 상황이 달라지는 거니까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 코로나 수치라든가 또 공급망 이슈, 인플레이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더 보면서 그때그때마다 이제 상황을 보면서 이제 가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후에 이제 증시 포인트를 우리가 보면 인플레이션 재료는 당장 해결은 안 돼요. 해결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대신 익숙해질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이거를 덮을 정도의 어떤 재료들이 나와줘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일단 미국의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를 보면은 이제 전월 대비 증가폭은 조금씩 떨어지고 있거든요. 뭐 1.0%에서 0.5% 이렇게 증가폭이 조금씩, 그러니까 완만해지는 거죠. 증가는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올라가는 속도가 좀 완만해지고 있는 것까지는 왔거든요. 그리고 각국이 당국에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 근데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악재가 완화되는 거는 기술적 반등밖에 못 만들기 때문에 호재가, 이걸 덮을 정도의 좀 호재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뭐가 좀 덮을 정도의 재료가 과연 나와주느냐. 이게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실제로 그 정책이 원재재 가격을 떨어뜨리는 그런 어떤 효과가 나올지, 요걸 좀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오늘은 제가 보기에는 매수라기보다는 매도 진정에 가깝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삼성전자는 또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매수를 돌리는 그런 움직임이 다음 주에 나와줄 거냐. 그러니까 매도하다 쉬었다 다시 팔고 이 사이클이냐, 매도하다가 진정되고 매수로 바뀌는 사이클이냐, 이게 이제 3050을 넘기느냐, 3050이 상단이 되느냐, 요걸 결정짓게 되고, 3050이 상단이 돼버리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락하는 사이클을 벗어났다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좀 고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 요거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순환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계속, 요건 제가 이제 하이닉스 이야기 하면서 이제 주간 증시 전망대는 한번 설명을 드릴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상위 종목들이 순환해서 이제 반도체만 계속 가기보다는 자동차도 좀 돌고, 석유화학도 돌고, 인터넷도 좀 돌고, 이렇게 이제 골고루 돌아가면서, 이거 다 돌아가네? 이래버리면 큰 돈이 들어왔을 때나 그런 거 다 돌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어떤 순환매 흐름. 좋은 장은 대장주가 한 이틀 올라가고, 이틀 올라간 다음에 하루 쉴 때 다른 종목에 한번 껴서 또 돌려주고, 이런 구도가 나와주는 게 좋은 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의 형태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흐름이 뭐 벌써 나오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시도라도 나오게 될지 요거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은 제가 보기엔 이제 종목 장세가 들어갈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의 종목 장세 주목하면서 좀 보자.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 ADR 가끔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요때쯤 됐을 때 코스닥이 이제 과매도로 내려왔다. 그래서 이제 2주 정도 안쪽에 이 위치 이상까지 복원을 하는 단계까지는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위에 근데 사실은 되게 빠져가지고
이게 이제 거의 뭐 하락장 수준까지 빠졌어요. 장중에 50이 깨졌었거든요. 뭐 근데 어쨌든 그러면서 결국에는 올라왔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50 밑으로 내려가는 게 50대까지 찍는 게 흔한 게 아니에요. 예전에 2018년도에 한번 50 이하로 내려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보면 굉장히 쑥 올라가서 결국에 이제 밀고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들이 일방적으로 매도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해서 좀 종목 장세 정도는 조금 진행될 가능성도 있어 보여서 그러니까 코스닥에 수급이 좀 탄탄한 종목들, 그다음에 수급이 반전하는 종목들 이런 것들은 좀 자꾸 리스트를 뽑아놔서 그런 종목들을 자꾸 추적을 하고 움직임을 좀 관찰하고 타이밍을 잡고 그러니까 이런 작업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아직은 좀 일관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주포하고 주도주가 없기 때문에 일관성은 좀 없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좀 조심스러워 보이긴 한데 이제 이런 가운데 종목들이 이제 조금 이제 좀 자세 잡고 움직이는 종목들이 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종목 쪽에 잘 관찰해서 수급 변화를 좀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더 잘 보내시고요. 또 구독하기, 좋아요도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